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는 팽당한 거 아니냐. 희망 고문만 당했다. 임기 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첫 삽들 계획이 아예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크게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 신도시, 수도권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곳들의 재정비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게 상당히 좀 빨리 좀 해줄 것처럼 정부가 얘기를 하다가 막상 이날 좀 발표에서는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는 팽당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뒤통수 쳤다. 표파리형 공약이었나. 그래서 일산 분당 주민들이 특히 뿔났다고 합니다. 공약 파기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이번 정부에서 물 건너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집값도 벌써 하락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분당 일산 아파트 벌써 1억 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호가겠죠. 호가고 지금 내려지는 건 어차피 금리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24년 윤 대통령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이 뭐냐면 10만 가구 여기다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심기현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가지고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재정비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년 초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2024년이라고 그러니까 희망 고문만 당했다. 거기다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사실 연말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러면 일기 신도시 특별 약발이 끝났느냐? 글쎄요, 뭐 약발이 끝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윤 정부 여기 단독 뉴스까지 나왔어요. 뭐냐면 임기 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첫 삽들 계획이 아예 없었다. 왜냐하면 이번에 270만 건 공급 계획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인허가 물량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발끈하고 뛰어났어요. 공약 파기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이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를 갖다가 재건축까지 들어가려면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게 보통 한 30만 가구 돼요. 일기 신도시가. 그리고 신도시 전체를 재건축한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얘기 나오는 게 순환 재개발, 순서 조정, 그다음에 문제는 지방과의 형평성.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근데 윤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수위 당시에도 윤 임기 내 일기 신도시 시작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이게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걸까요? 근데 당시에 보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도시 재건축하면 500%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역세권에. 그리고 최고, 그러니까 최고 용적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절반 용적률 상한선에 뭐 절반을 뭐 임대주택으로 집어넣는다든지 청년 역세권 하죠.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분당 일산 어쨌든 일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보면 분당이 184%, 일산이 169%. 사실은 분당 일산이 규모도 크고 원래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넓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게 분당 일산이에요. 근데 보통 200%쯤 되면 재건축하기 힘들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분당이 184니까 좀 약간 애매했는데 애매모호하죠. 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더 받으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랬고 일산은 어차피 170%니까 좀 더 여유가 있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기 신도시가 지금 전체 30만 가구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몇 가구입니까? 170만 채예요. 강남 3구가 33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재건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보면 기대감이 참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일산 같은 가격이 안 뛰다가 이 작년부터 재건축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그 전에 리모델링 하겠다는 단지들도 그러면 우리도 재건축을 하죠. 왜 리모델링을 해? 그 다음에 일산도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막 올랐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재건축을 빨리 해주겠다. 그런 법들도 막 발의가 됐어요. 그건 국민의힘, 민주당 다 발의가 됐어요. 근데 심지어 이 양반들은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기 신도시까지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러다가 지방에서 뿔나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대개 한 90년도 초반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기 신도시는 계획도시인데다가 사실은 지방의 아파트들에 비하면 혹은 훨씬 한 10년 일찍 입주를 한 음마아파트나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주거 여건이 양호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기 신도시에만 해줄 거냐,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과 아니다, 그냥 재건축 일반의 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같이 해가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달리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뭐 분분합니다. 예. 그렇죠. 신도시만 특별히 재건축 우대해야 하는가? 그다음 용적률은 얼마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가령 300%, 뭐 500%인데 단지마다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500%, 어떤 데는 400%할 거냐? 임대주택은 도대체 얼마나 만들 거냐? 그다음에 안전진단도 생략하자. 30년 넘었으면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아파트들도 있었어요. 많이 있죠. 있죠. 예, 지금도. 리모델링이 훨씬 더 이게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재건축하고 사실 큰 차이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재건축 용적률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음마아파트 재건축 자절 26년이 됐어요. 음마아파트가 79년에 입주했어요. 근데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어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도 없어요. 근데 일기 신도시 지하주차장인데도 많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녹물 나오고 유명합니다. 진짜 유명하고 가보면 뭐 어쨌든 주차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용적률이 좀 문제가 있겠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한 4천 가구 되니까 4천 가구를 이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대란, 이주 대란, 그다음에 집값 자극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음마아파트가 무슨 우리가 죄인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실 주공 5단지 준공일자가 1977년이에요. 물론 이제 내년쯤이면 이주를 시작한다고 여기는 해요. 이제 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2000년서부터 쭉 그 계획만 한 20년 걸린 거죠. 걸린 지금 거예요. 2022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용적률도 138%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둔촌 주공에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재건축 분담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나는 몇 평에서 살겠다. 뭐 이런 것도 주민들 사이에 의견도 많아요. 그리고 나는 재건축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지금 신도시를 하려면 특별법을 만들 거냐, 못 만들 거냐. 그다음에 용적률 상향 조정했다는 이 가격 급등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멸시에 따른 전세나 임대 대란. 이게 제일 우려돼요. 그럼 30만 가구, 1년에 3만 가구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1년에 3만 가구면 3만 가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10년 걸려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재건축이 3만 가구 안 돼요. 이런 여러 가지를 난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이게 신도시를 재건축한다는 건 뭐냐면 개별단지 재건축하고 달라요. 도시의 기능을 다시 분산하고 없는 기능을 넣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준비하는데 한 1, 2년 걸린다는 게 공교부의 설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재건축 빅빙 시대가 열렸어요. 윤 대통령이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게 지금 8.16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일정이 연말로 결정이 됐지만 이거는 어차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8.16 대책에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인데 서울만 50만 가구 인허가도 2년으로 단축하겠다. 이 인허가라는 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아닙니까? 오세훈표 신통계획을 전국을 확산한다. 이게 8.16 대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을 해주겠다는데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제초안.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리 특별법을 만들어 신도시 제초안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초안과의 어떤 충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저런 문제들이 좀 이 마스터 플랜에 사실은 다 포함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이것도 평가 기준을 뭐 구조 안전성 평가를 50에서 최하 30% 낮춘다는 건데 이건 과거로 돌리는 건데 그러면 딴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신도시는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안 할 거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겠죠. 무리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개편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마스터 플랜이 없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신통계획으로 여의도 시범, 시상 60층, 여의도 한양, 시상 50층, 용적률 6%까지 100%로 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없더라도 서울시가 경기도가 하면
또 빠르게 빠르게 할 뭐, 수도 예, 있는 할 거예요. 수도 그러니까 있죠, 사실. 잠실 주공 5단지 드디어 50층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신통기획으로 대치 미도도 49층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통기획을 중앙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틀을 빨리 만들어 두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오해의 여지가 있었어요. 2024년이라는 그걸 했어요. 그럼 2024년이 뭐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때를 겨냥해서 넘긴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기에 딱 좋은 그거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2024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보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재건축이 우리가 지금 보면 2024년, 25년, 26년 정도 돼야 서울의 입주 물량도 늘어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2024년 넘어야지 지금. 근데 지금 뭐 서울이야 뭐 기대 난망일 수 있죠. 오히려 수도권에 이제 신도시가 2027년 정도부터는 입주가 될 테니까 네. 이제 예, 그런 그래서 부담 그런 좀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사실은 현 정권 내 한두 개 스타트 할 수 있겠지만 한 시범단지나 뭐 이런 데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어쨌든 재건축에 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겠죠. 근데 빨리 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부도 더군다나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빨리 하려고 빨리 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 아까 하태경 의원의 그 법을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특별법이 통과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1, 2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지방 거점 계획도시 사업 대상지 여기는 뭐 지방 도시도 하자 뭐 이렇게까지 하는 예,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있어요. 도계획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면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해서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런 특별법을 해도 결국은 뭐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분담금 문제.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한 제약 설립해도 이해관계를 주민들이 맞추는 게, 예. 재건축 조합 설립해놓으면 주민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다음에 분담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이야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하겠지만 이게 집값이 내년, 내후년 계속 떨어진다. 그럼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그다음에 하라고 해도 아마 안 하겠죠.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잖아요, 임대주택.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신도시의 재건축은 속도를 좀 조절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집값이 한 1년 사이에도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도 일산 보면 이렇게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도 있겠죠. 겁을 네, 겁을 네.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건데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떨어지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러면 이 가격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게 물 건너갔다고는 안 봐요. 이게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속도는 조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금리도 올라가고 뭐 이래서 집값이 떨어진다면 적어도 1, 2년 전 가격으로 좀 떨어진다면 분당이나 일산의 집은 지금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도 많아요. 거기 들어가 살면서 재건축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뭐 신도시 분당 일산 아파트가 솔직히 뭐 못 사는 아파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미 30년이 도래했고 조금씩 문제가 생기니 그런 생활 불편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이제 좀 한번 정리하고 재건축의 기반을 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서 뭐 5년이 좋고 10년도 좋고 이미 분당 일산 자체가 뭐 살기가 나쁜 곳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나와도 어느 단지부터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서울의 뭐 5개 저밀도 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디가 먼저 할까나 했지만 결국에는 또 정리는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또. 그렇죠. 예. 노후 아파트 순서대로 조정을 하면서 돼요. 알아서 그냥 이렇게 또 근데 조정이 예. 아파트라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공사기간만 한 3년 되고 이주 한 1년, 최소 4년에다가 그다음에 그 전에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해관계 조합하는 것도 1, 2년 걸리니까 사실은 2024년이라고 그래도 이제 뭐 얼마 남았습니까? 한 2년 내에. 근데 문제는 그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분당 일산 주민 입장에서는 뭐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분당 일산에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어쨌든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럼 뭐 굳이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뭐 정부의 좀 조금 더 전향적인 뭔가 좀 국민의 의견을 좀 잘 받들겠다고 정부도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뭐 지켜보시죠. 그렇게 해야 예. 되겠죠. 예.